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라운드 앞자리가 3으로 바뀝니다. 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게 참 서른 될 때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좀 지난 것 같고 그죠? 네. 청춘이. 근데 올 시즌도 어느덧 30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말로만 결승전이 아니라 이제 진짜 매경기 결승전이란 말에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뭐 네. 윗물 말할 것도 없고 아랫물 모두 다 굉장히 촘촘하게 난리예요. 놓여있습니다. 난리. 네. 네. 이번 주말 펼쳐진 6번의 결승전에서 누가 유리할지,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많은 분들이 아우 대표팀 경기 말고 K리그 빨리 보고 싶다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다시 시작되는 K리그 저희가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3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수에서 열리는 울산과 강원전입니다. 승점 51점을 기록 중인 1, 2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우승 레이스에 아주 중요한 일전이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치고 올라간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진짜 결승전. 네. 일단 이 경기의 첫 번째 변수 대표 선수들입니다. 네. 대표 선수들이 12일에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13일에 펼쳐집니다. 오만 원정길이 쉽지가 않아서 피로도가 상당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이날 경기를 대표 선수들이 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팀 내 비중을 감안하면 강원이 조금 더 고민이 클 것 같아요. 황문기, 양민혁 여기에 몬테그로 대표팀을 다녀온 강투지를 대체할 선수가 강원 스쿼드에는 없거든요. 물론 울산 역시 대표 선수들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선수층에서는 역시 울산이 훨씬 두텁잖아요. 그렇죠. 최근 울산의 스타일상 아무래도 체력적 준비가 잘 된 선수들 위주로 나설 공산이 좀 크고요. 두 번째 역시 큰 경기에 따른 압박감이 되겠죠. 사실상 결승전 이런 경기는 사실 경기력 자체보다는 압박감 속에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역시 아무래도 이 분위기는 두 시즌 연속 우승을 한 울산 선수들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울산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강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강원이 올 시즌 내내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코리아컵 포함해서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기록 중입니다. 직전 동해안 더비에서는 5대4 승리 챙겼죠. 김판곤 감독 체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인데 스타일 면에서도 다소 정적이었던 홍명보 감독 때와 달리 좀 역동성을 가미하면서 변화를 줬거든요. 이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울산 휴식기 동안은 이 휴식과 훈련을 적절히 배분해가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김판곤 색깔을 보다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합니다. 일단 스쿼드만 놓고 보면 뭐 약간의 컨디션 난조, 뭐 혹은 가벼운 부상자들이 있기는 한데요. 훈련에 나서지 못할 수준의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완전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원은 4연승 뒤 지난 2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직전 수협전에서는 막판 극장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2 무승부로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는데요. 강원은 이 기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워낙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에 초점을 맞춘 A 매치 브레이크를 보냈습니다. 강원은 장기 부상에 시달렸던 스트라이커 가브리엘 그리고 미드필더 김희석이 이 기간 동안 가진 연습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네.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공산이 크고요. 이지솔과 김대우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활용이 가능한 강원입니다. 강원은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내주며 흔들리는 수비진이 관건일 수밖에 없고요.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이어진 울산 징크스를 지난해 8월 강원이 끊었잖아요. 네. 올 시즌 울산에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울산전 2승이 모두 홈 경기였습니다. 강원은 울산 원정에서 치른 21경기에서는 2승 19패로 절대 열세였고요. 울산 원정 지금 14연패 중이거든요. 울산이 올 시즌은 변함없이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 입장에서 여러모로 부담되는 일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물오른 득점력 보여주고 있는 야구가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리고 강원에서는 야구의 대체자로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좋습니다. 코바체비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광주 전형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은 9월 A매치 휴식기 전에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광주는 리그에서 3연패, 컵 포함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고 포항은 구단 역대 최다인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A매치 휴식기가 아무래도 한숨을 돌릴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 이유는 양 팀의 현재 위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위인 광주는 승점 37점, 다이렉트 강등권이 12위와 7점 차입니다. 그리고 6위 포항은 승점 44점인데 하스권인 7위 광주와 7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7점 차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이날 경기가 놓쳐서 7점이 4점이 되면 그땐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10점이 되면 파이널 A행을 확정짓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한숨을 쉴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날 어떻게든지 연패를 끊어야 하는 두 팀이고 광주는 포항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보 하나가 있었는데요. 공격수 빅토리
훈련 도중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한간에는 안 좋은 잔디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뭐 잔디가 부상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뭐 100% 잔디 때문이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구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광주 팬 입장에선 좀 안타까운 거는 아무래도 주력 공격수는 빅토리아 아니지만 아챔과 지금 리그를 앞으로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병행해야 되는 일정이거든요. 근데 이정효 감독은 K리그에 집중하겠다. 강등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밝힌 만큼 일단 리그에서는 베스트 그리고 아챔에선 백업 자원이 나설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빅토리 빠지면서 공격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가뜩이나 최근에 득점에 좀 애를 먹고 있었죠. 최근 3경기에서 자책골, PK 제외하고는 필드골이 한 골도 없습니다. 뭐 엄지성의 이적, 뭐 이건희의 부진, 뭐 허율의 포지션 변경 등이 맞물려서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만들어 가지만 방점을 찍지 못해서 그게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두 연속도 지금 당장 복귀가 어렵습니다. 포항은 이호재, 이동희 외에는 뚜렷한 추가 부상자가 나오지 않은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선수 공백 자체가 일단 불행에 가깝다. 네, 지금 조르지가 부상에 돌아와서 최전방을 지킬 때인데 이호재의 가성비 높은 마무리 능력이 계속해서 그리운 상황이고요. 이동희 결장으로 수비 안정감에 지금 타격을 입었는데 5연패를 하면서 12골을 내줬습니다. 네, 수비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나마 지쳐있던 오베르단과 완델손이 휴식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리프레시한 것에 좀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포항이 2연승, 4경기 연속 무패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김경민, 포항 황인재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 사실 국대급이다. 국대에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고 황인재는 실제로 그렇죠. 6월 A매치 때 국대 발탁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두 선수 모두 살짝 흔들리는 모습, 맞아요. 네. 네, 실수도 나오고 있고 뭐 팀 전체적으로 연패의 원인은 많겠지만 최후의 보루인 골문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두 팀에 모두 있을 것 같고요. 클린시트는 황인재가 7개로 여기서 6개인 김경민보다는 앞서지만 선방률은 김경민이 69%로 67.3%인 황인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네, 광주와 포항과는 반대로 두 팀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8월 이후 양팀 모두 3승 1무 똑같이 승점 10점씩 따냈습니다. 서울은 최근 상승세를 통해서 상스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선두권을 넘보고 있고요. 대전은 지난 광주전 승리로 약 6달 만에 강등권에서 벗어나서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기동 감독과 황선홍 감독 기분 좋은 징크스를 하나씩 깼는데요. 김기동 감독은 뭐 전북전 무승 징크스도 깼지만 지난 7월 대전전 승리는 서울이 9년 만에 챙긴 승리였습니다. 뭐 그 사이에 리그가 다르기도 했고 그쵸. 되게 오래 걸렸다는 평가가 있는데 반면에 황선홍 감독은 26라운드였죠. 수원 FC 전에서 승리하면서 대전의 시즌 첫 원정 승리를 챙겼습니다. 7월 서울전 당시엔 부진한 흐름 그리고 황세볼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최근 원정 자신감까지 더해진 이 경기에선 어떻게든지 잡겠다는 그런 필사의 각오로 원정길에 오를 것 같고요. 김기동 감독은 전북전 무승부로 연승이 끊긴 아쉬움을 이날 승리로 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날 서울이 승리하면 11년 만에 홈 7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서울은 스쿼드상에 호재가 있습니다. 최준이 누적 경고로 인한 한 경기 징계를 끝내고 복귀를 하는데요. 최준이 빠진 전북전 돌아보면 뭐 류재문이 삼선에서 열심히 뛰어줬지만 아무래도 중원의 기동성 싸움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준이 복귀하면 일단 5연승을 차지할 때 그 베스트 11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중원 옵션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부상자인 기성용 외에는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최근 성과를 낸 방법이죠. 이선 자원들을 반게임씩 투입을 해서 90분 내내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날도 꺼낼 것 같고 대전은 지난 7월 서울에 패한 경기에서 느꼈듯이 이 에너지 레벨에서 서울에 밀리면은 승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은 지난 광주전에서 모처럼 출전해서 밥신과 좋은 시너지를 냈죠. 이순민을 중원 카드로 빼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최준과 이순민 그리고 이승모와 밥신
이들의 중원 대결 흥미로울 것 같고 대전 안토니 경고 누적으로 빠진 왼쪽 센터백 자리는 다시 김재우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구택은 지금 라트비아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마 컨디션을 살펴서 뭐 선발 혹은 교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2골씩 넣은 대전의 창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내준 오. 서울의 방패의 싸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전북전입니다. 수협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선두 강원을 상대로 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챙기면서 단독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안데르손이 중앙으로 이동한 후에 연일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진도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를 축으로 권경원의 공백 잘 메우고 있습니다. 수협은 휴식기 동안 체력 안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수원에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강도를 좀 낮게 했다고요. 예, 동시에 연습 경기를 통해 그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의 감각을 좀 올리고요. B팀 선수들의 기량 체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스쿼드 뎁스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두텁지 않으니까 휴식 많이 줘야 됐고요. 두텁지 않으니까 발굴에 초점을 맞춘 휴식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수협은 기존의 김태환 그리고 박배종의 이용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중 감독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상인데 최근에 좋았으니까요. 네, 복귀까지 2,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이 이 자리에서 워낙 잘해줬고 또 리더로서 역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협 입장에서 여러모로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상이고 손준호 선수 출전 여부도 이날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제 영구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아직 국내 징계가 발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텐데 아무래도 심적인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출전 여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은 최근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강등권 탈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서울전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전북은 김두현 감독의 김태현, 박진섭, 홍정호, 안현범으로 수비라인 고정시키면서 확실히 수비진의 안정이 생겼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포함해서 3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내준 전북 수비인데요. 수비가 안정되면서 결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금 김준홍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처럼 대표 차출 없이 온전히 휴식기를 보냈습니다. 에르난데스까지 팀 훈련 복귀 단계를 앞두고 있어서요. 사실상 완전체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이승우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전북이 휴식일을 줄이면서까지 지금 훈련에 열중했다고 하는데요. 연습 경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게 대학이나 하브리그 팀이랑 대부분 하잖아요. 전남이랑 했더라고요. 네, 결과는 2대2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한 만큼 이번 수협전에서는 김지현식 축구가 확실히 보여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는 수협이 1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전북 원정에서 상대 퇴장을 틈타서 수협이 0대2로 지다가 3대2 대역전승 거뒀던 기억 많은 그 경기 기억하실 텐데요. 수협은 전주성에서의 첫 승이었습니다. 당시 2골을 넣었던 이승우가 지금은 전북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수협이 홈에서는 전북의 3승 2무 2패로 강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전북 승리 노리고 있고요. 전북은 최근 상승세를 앞세워서 확실히 강등권을 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북 원정에서 경기당 0.93골에 그치고 있는데 득점력 회복이 전북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는 안데르손, 전북에서는 이승우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댕댕이 더비입니다. 네, 제주가 K리그 최초로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게 하면서 아주 많은 강아지들이 K리그 보면서 환호를 내지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먹이도 줘요? 먹이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 챙겨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 시즌 각자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1승씩 챙겼는데 최근엔 대구가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전적을 냈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 최근 8경기에서 제주를 상대로 단 1패를 거뒀습니다. 제주는 3연패 불안한 흐름을 딛고 A매치 데이 전에 홈에서 김천을 잡으면서 연패 탈출했고요. 대구는 2연승 좋은 흐름을 타다가 같은 라운드에서 인천에 1대2로 패했습니다. A매치 데이 직전에 열린 경기에서 희비가 갈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는 코리아컵 탈락으로 이제부터 리그 잔류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9월에 승부를 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첫 경기가 홈 경기인 점은 반가울 것 같습니다. 김천을 꺾고 연패를 탈출한 장소가 일단 홈이었고 그렇죠. 네, 최근 홈 6경기에서 5승 1패 지금 압도적인 홈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특징이 있다면 김학범 감독 부임하고 올해 홈에서 단 한 번도 무승부가 없다는 겁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전체 11승 중에 9승을 지금 홈에서 따내고 있습니다. 대구는 7승 중 3승을 원정에서 따내면서 홈과 원정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건 아직 원정 클린시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원정 승리는 작년 9월 수원전 이거든요. 네, 클린시트. 박찬영 감독은 지난 김천전에서 모처럼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는데 제주 원정에서도 실점 없이 아마 경기를 끝내기를 바랄 것 같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3백의 중앙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신의 박진영이 JYP. 네, 누적 경고로 이날 결장합니다. 아마도 고명석이 카이오와 김진혁 가운데 위치해서 선발 투입할 것 같고요.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오만 원정에 다녀온 황재원의 경우 귀국 날짜가 일단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에서 바로 제주로 갈지 아니면 대구에 들렀다 갈지 아마 스케줄을 좀 살필 것 같습니다. 제주는 따로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없어서 A매치 데이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주장이자 핵심 센터백인 임채민 복귀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경기 중에 턱골절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몸은 괜찮은데 턱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악하신 분들이 잘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최대 7kg까지 빠지면서 고생 중이네. 컨디션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다만 마지막 출전 경기가 6월 30일 광주전이거든요. 2달이 넘은 만큼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언제를 복귀로 할지 김학범 감독은 아마 고민할 것 같고요. 남태희는 뭐 부상까지는 아닌데 허벅지 쪽에 이상을 느껴서 지금 2경기 쉬었는데 이날 복귀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이스는 두 번째 지금 퇴장 징계로 빠지는데 지금 제주가 6경기에서 지금 공격수의 필드골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헤이스 빠진 상태에서 누가 마무리를 저어줄지가 궁금하고요. 최근 양팀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제주의 방패와 대구의 창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서진수, 대구 정치인으로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 선후배 사이인데 서진수는 올 시즌 29경기에서 단 2골 굉장히 지금 골이 배고픈 그리고 부활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인은 제대 후에 최근 3경기에서 2골 물오른 골 감각으로 잔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15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에서 열리는 김천과 인천전입니다. 김천 최근 4경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제주 원정에서도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었던 제주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0대1로 패했어요. 순위도 4위까지 내려갔고요. 아직까지 파이널 A행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김천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8일부터 12일까지 경남 밀양에서 미니 전지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정정용 감독은 3차례나 연습 경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 시즌 전체 기대 득점 값이 4위였거든요, 김천이. 네네. 근데 최근 4경기 무승 동안에는 12개 팀 중 기대 득점이 6.52로 가장 많아요. 근데 순수하게 한 득점은 2골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당 기대 득점 값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낮은 0.31이에요. 다시 말해서 김천은 결국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용 감독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강현, 박상혁 등 스트라이커들의 활약이 중요해 보이고요. 스쿼드를 보면 김천은 이 박승욱이 햄스트링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이날 인천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동경은 대표팀은 12일에 복귀를 하지만 다른 대표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 경기까지 텀이 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공산이 큽니다. 위기의 인천 휴식기 직전에 대구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칫 패했더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원정에서 그것도 2대1 역전승 여기에 내용까지 좋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얻은 게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3일간의 휴식 후에 훈련을 시작한 인천은 최은 감독 부임 후에 전술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보다 세부적인 부분을 가다듬는 데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포백 수비 그리고 점유한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집중적으로 연마했는데요. 좋은 분위기만큼 호재도 많습니다. 부상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요. 델브리치 예상보다 회복 속도 빠르다고 하고요. 송시우도 재활 막바지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골키퍼 이범수는 이제 본 훈련까지 소화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번 경기 선발 출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엔트리에는 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문지환 선수 지금 내전근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선수 본인 의지로 이 무고사 신진호 선수가 주사 치료를 받았던 곳이 있어요. 세르비아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양 팀은 코리아컵 포함 3번 만났습니다. 3번 모두 무승부였어요. 코리아컵에서 물론 인천이 승부 차이 끝에 승리했지만 120분 동안 0대 0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양 팀이 올 시즌 만나면 팽팽했는데요. 하지만 김천과 인천보다 앞선 경기들과 비교해서 뭐 멤버도 달라졌고요. 그렇죠. 전술도 달라졌고 감독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공산이 큽니다. 김천에서는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대원, 인천에서는 김천전 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주포 무고사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